이제 파이썬을 이용한 환경 구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코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PMSP 문제 데이터를 이제 3가지 정도 넣어두었고, 모듈이라는 폴더는 크게 건드리실 필요 없는데 PMSP 환경과 PPO 에이전트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웃풋과 아카이브는 실행 로그와 모델이 저장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실행해야 되는 중요한 파일이 4가지입니다. 일단 트레인을 저희가 지금 돌려놓은 상태이고요. 그러기 위해 실행에 필요한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와 경로를 컨피겨 클래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모델을 불러와서 다른 문제 데이터에 적용해보면서 또 비교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 코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 코드는 environment, agent,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초기화하고 지정한 에피소드 동안 던이라는 지표를 넣어서 저희가 항상 이제 SMSP 과제에서 했던 방식으로 그 에피소드가 완료되기 전까지 액션 프로바빌리티를 뽑아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 선택된 잡이 다시 선택되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확률을 적당히 마스킹할 예정입니다. 이미 선택된 잡에 어떤 마스킹 리스트의 엘리멘트를 0으로 해서 곱하는 방식으로 그 부분 항을 0으로 만들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마스크드 프로바빌리티가 생성되면 거기에서 액션을 실질적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액션은 env.step에 넣어서 next state와 reward, 돈을 반환하고, 이 경험, experience 자체를 콜렉트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모아졌다고 생각되면 에이전트의 트레인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MSP 클래스에서는 일단 initialize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getState 함수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step 함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리워드를 계산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셋하는 함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알고리즘을 편리하게 구동하기 위해서 잡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잡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싱 타임 속성이나 셋업 피처, 릴리즈 데이트, 듀 데이트 이런 속성들을 모아놓도록 했습니다. 이 잡 클래스를 생성하기 위한 generate 잡스라는 함수가 또 필요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의를 위해 아까 보신 것처럼 configuration 클래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보면서 직접 한 번씩 설명해 볼게요. 먼저 configuration 클래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화학습을 연구하면서 경험적으로 느꼈던 게 굉장히 하이퍼 파라미터 단위의 튜닝도 많이 필요하고, 가끔은 세부적인 알고리즘을 조정해 나가면서 파인 튜닝하는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잘 되거나 아니면 못 되었을 때 그때마다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보내드린 코드에서도 컨피규레이션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어떤 러닝 하이퍼 파라미터와 폴더 경로, 그때의 어떤 랜덤 시드 같은 정보들을 다 저장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컨피규레이션 클래스를 한번 트레인이라는 파일에서 호출하면 자동으로 이때의 정보가 다 모여진 파일이 제이슨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호출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좀 편리하게 어떤 정보들을 담기 위해 잡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잡에는 인덱스가 있고, 이름, 언제 릴리즈 되었는지가 나와 있고, 프로세싱 타임, 듀 데이트, 그 다음에 셋업 피처 같은 정보를 받아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calculate expected tardines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 안에 그 외부에서 생각하는 이 잡이 언제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expected completion을 넣어주면 그것과 비교해서 expected tardiness 값을 반환해줍니다. 보통은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저장해서 인덱싱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본 코드에서는 좀 더 코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인덱싱 방법보다 이제 잡 객체를 해서 잡을 객체화해서 한꺼번에 생성하고 다루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잡은 PMSP 클래스 내부에서 generate 잡스라는 그런 함수에 의해 일괄적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잡 리스트라는 변수에 이제 하나씩 저장이 될 예정이고, 이때 self.data라는 어떤 값에서 이제 데이터를 CSV 파일로 읽어드리면 하나씩 이 정보들을 꺼내서 잡 클래스 객체로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준비물의 성격이었고, 실질적으로 PMSP 환경은 이제 env.py, 모듈 폴더 안에 있는 env.py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 configure 객체를 한번 전달하면 PMSP 클래스 안에서 지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값들이 일괄적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좀 편리하게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대부분은 컨피규어 클래스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R_T나 R_S 같은 것들은 이제 한 번의 타임스텝에서 발생한 리워드를 저장해서 나중에 이제 돈이 트루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모았다가 에피소드별 결과를 출력하는 데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어떤 머신의 정보를 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저희 연구에서는 디스크리트 이벤트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심파이라고 하는 어떤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 환경을 구현했습니다. 근데 그게 디버깅도 조금 어렵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문제를 굉장히 간소화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리스트로 머신에 관한 정보를 포함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넘버 오브 머신의 개수만큼의 어떤 엘레멘트가 있는 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ESD는 earliest start date라고 해서 이 머신이 지금 만약에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다음 가장 빠르게 끝나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기록하는 그런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잡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그 머신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칸을 잡의 프로세싱 타임만큼 업데이트할 예정이고요. 에이전트의 입장에서, 이 엔바이런먼트 입장에서 다음 타임 스텝으로 가야 하는데 다음 타임 스텝을 언제로 가야 하지를 결정할 때 이 머신 ESD에서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가장 라우팅이 필요한 가장 빠른 순간, 그 부분을 선택해서 그 머신에게 라우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머신 스타티드는 머신이 잡을 배정받은 시간의 시점을 기록하고, 머신 셋업은 현재 머신의 셋업 피처 값, 그러니까 잡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그 잡의 셋업 피처로 바뀌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now라는 변수가 0.0이라는 플로트로 선언되어 있는데 이 값이 바로 조금씩 업데이트되면서 현재 시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피처 중에 하나로 활용하기 위해 self.f4라는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F4는 잡의 셋업 피처를 따로 모아놓은 변수고, 저희가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다른 4가지 피처를 구성하는데 이 F4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좀 길었는데요. 실제로 스테이트를 반환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PMSP의 getState 함수를 봐주시면 F1, F2, F3, F4 이렇게 4가지의 피처가 있습니다. 저희는 F1은 현재 스케줄링이 필요한 머신의 현재 셋업 값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F2는 각 머신의 셋업 값과 같은 셋업인 잡의 수를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5칸이, 만약에 넘버 오브 머신이 5개다 그러면 5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5칸에 각각의 이제 셋업이 있을 텐데 그 셋업과 같은 셋업인 잡의 수를 기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F3가 각 라인별로 지금 얼마나 진행 중인지 프로그레스 레이트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넘버 오브 머신만큼 그런 리스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4가 이제 조금 편의상 모든 잡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제 스케줄링 하기 수월하다라는 판단에 모든 잡의 셋업 피처를 넣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실습 코드의 스테이트가 조금 커지게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50개의 잡을 대상으로 스케줄링을 하고 있는 거라서 50개의 스테이트 정보가 새롭게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좀 나중에 코드를 개변하신다면 이 부분을 줄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F1, 2, 3, 4라는 피처를 토치로 생성하면, 화이토치 텐서로 선언하면 나중에 이제 컨케이트네이트 메서드로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F4 때문에 n개라는 그 머신 잡의 개수가 들어갔는데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약간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를 매 시점에 환경이 반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스텝 함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스텝 함수에 가보시면 earliest machine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elf machine.esd를 보고 거기에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아이들해지는 머신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78, 72, 71, 76, 82 이런 식으로 earliest start date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희는 지금 가장 작은 숫자인 현재 시점을 71로 설정하고 이 세 번째 머신에 어떤 잡을 배정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earliest 머신이 결정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잡 객체를 하나 배정을 하는데요. 여기 액션 들어온 부분에 맞춰서 그 잡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스케줄드, 지금 몇 개의 잡이 스케줄드 되었는지를 업데이트 해주게 되고, 다음으로 이 잡이 새로 들어옴에 따라 생기는 셋업 타임을 계산해줍니다. 만약에 지금 셋업 피처가 이 머신은 0이었는데 셋업 피처가 2인 잡이 들어왔어요. 그럼 셋업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셋업 시간은 2만큼, 2 빼기 0만큼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보통은 여기에 이제 베이직 셋업 타임도 들어가는데 이 코드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은 업데이트하는 부분입니다. 머신 셋업에 이제 현재 잡의 피처로 업데이트하고, 머신 스타티드를 now로 업데이트하고, 머신 ESD는 현재 시점에서 셋업 타임과 잡의 프로세싱 타임을 더한 값만큼을 추가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결과 이제 어떤 잡의 프로세싱 타임이 10이었다. 그럼 이 71이라는 값이 81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81로 변하면 엔바이런먼트 입장에서 다음으로 이동해야 하는 그 타임 스텝은 어디가 되나요? 가장 미니멈 값인 72로 이동하게 됩니다. 72에 새로운 잡을 배정하러 가게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리워드를 계산하기 위해 expected completion time, expected tardiness, 그 다음에 RS, RT 리워드 값을 각각 계산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calculate reward라는 함수가 호출되는데 이건 따로 제가 PMSP 클래스 안에 구현해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서 내가 스케줄 해야 되는 잡이 총 50개인데 지금 스케줄된 잡이 50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 에피소드를 종료해야 될 타이밍이 온 거고, 그때 돈을 true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now를 언제로 변형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스텝 함수가 끝나게 됩니다. 이 스텝 함수는 액션을 받아서 next state와 reward와 돈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calculate reward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calculate reward는 아까 그 스텝 함수에서 셋업 타임과 expected tardiness를 인자로 전달했을 때 호출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값을 학습의 좀 안정성을 위해 0과 1 사이의 숫자로 변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에이전트를 학습시키려고 좋은 것을 1, 나쁜 것이 0이 되도록 설정했는데요. 저희 연구 초창기에는 여기에 음수 리워드를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SMSP 과제 하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음수 리워드를 주면 학습이 불안정해지고 너무 끝도 없이 네트워크가 발산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저희의 경우에는 좋은 값을 1, 나쁜 값을 0으로 하도록 일괄 통일했고, 그래서 타디네스의 경우에는 좀 어떤 되게 큰 숫자도 타디네스 값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다른 값들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비선형 함수를 사용해서 매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타디네스가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1이라는 수로 한 번에 매핑 시킬 수 있도록 익스포넨셜 함수를 사용했고요. 그렇게 해서 리워드를 이렇게 그 클래스 내부 변수에다가 조금씩 누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록을 위한 것이고, 실제 리워드도 이렇게 웨이트를 곱해서 그 웨이트 썸으로 반환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PMSP 클래스 환경 부분을 설명했는데, 그래서 결국 요약하자면 그 스텝 함수,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것들을 생성하는 제너레이트 잡 함수,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환경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리셋 함수, 그 다음에 리워드 계산 함수, 이 정도가 아마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그런 함수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